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모멘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임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운동량은 표시하기를 P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런 P라고 표시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낸 물리량이다. 그러면 수식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M하고 속도 V를 이렇게 곱한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물체가 이렇게 속도 V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에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등속도 운동을 하면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0이죠. 그죠? 그래서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물체는 얼마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냐면 이만큼 P 이퀄 MV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다. 하는 거니까 요 M이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량이지만 속도 V는 뭐예요? 벡터량이죠. 벡터량이기 때문에 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뭐가 되겠어요? 벡터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P 이퀄 MV라고 쓰고 단위라고 하는 것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는 요 M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그죠? 킬로그램. 그 속도의 단위는 그렇죠.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를 곱한 양이 되겠다. 그래서 단위를 여기 보면 킬로그램하고 미터 퍼 세크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고, 요애를 이제 또 다시 충격량, 이제 조금 있다가 공부할 충격량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요 뉴턴하고 세크 이렇게 곱한 거하고 똑같은 이렇게 단위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단위를 쓸 수 있다. 나중에 보면 충격량하고 그 운동량이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우리 이제 위키피디어, 뭐 우리 이 공부를 하면서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원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할 때 위키피디어 영어로 되어 있는 위키피디어 여기 이제 요 QR 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조금 많은 양의 그 운동량, 모멘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뭐 여기서 같이 이렇게 한번 보겠지만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번 그 위키피디아를 찾아서 먼저 한번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나중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지 않아도 그꼭 필요한 부분들만이라도 한번 자기가 정독을 한번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학에서 이렇게 리니어 모멘텀, 선 운동량이다. 이렇게 써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선 운동량하고 또 이제 회전할 때 이제 다르기 때문에 선 운동량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모멘텀 병진 운동 뭐 우리는 어떤 점이 움직이면 선이고 이제 얘가 이제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 병진 운동을 한다 그래서 병진 운동량 뭐 한데 이걸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걔를 운동량 앞에서 얘기했던 운동량이라고 하고 걔는 뭐라고 해요? 어떤 물체 오브젝트의 뭐 매스 질량하고 속도를 이렇게 곱한 양이다 하는 거고 걔는 벡터량을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P 이퀄 MV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갖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을 그대로 한번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보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는 원서를 볼 때 나중엔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원서를 볼 때 도움을 받고자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물리를 공부를 하면서 힘, 운동량, 운동 에너지 하는 것들을 잘 구분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게 비슷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운동량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운동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얼마나 세게 일어나는가를
한다. 자, 빠르게 간다고 하는 거하고 운동이 세게 일어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와 닿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예를 보게 되면 오토바이하고 트럭이 같은 속력으로 갔어요. 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방향을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속도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같은 속도로 갔다. 이렇게 하면 운동량은 뭐였어요? P equal mv다. 이랬었죠. 지금 같은 경우 얘에서는 뭐예요? 이 속도가 어때요? 오토바이하고 트럭이 같은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량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오토바이보다는 트럭이 훨씬 더 질량이 크겠죠. 그래서 오토바이보다 트럭이 훨씬 더 질량이 크기 때문에 트럭의 운동량이 오토바이의 운동량보다 훨씬 더 크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트럭과 오토바이가 같은 속도로 가면서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얼마나 세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두 개가 만약에 부딪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이렇게 이제 속도가 같을 때 질량이 큰 물질이 더 운동량을 갖고 있고 그 운동량이 크다고 하는 것은 세다 하는 것을 말해준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힘과 운동량의 관계예요. 우리는 힘 F라고 하는 것과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었죠. 뉴턴의 운동 법칙 하면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MV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시했어요? P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관계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P라고 하는 것과 F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관계를 찾기 위해서 어떤 물체가 있어요. 질량 M인 물체를 그 힘 F라고 하는 걸 가지고 델타 T 시간만큼 동안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면 나중에 충격량하고도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가하면 물체 운동량 변화가 얼마만큼이냐면 델타 P만큼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수식을 쓰게 되면 델타 P는 변화된 운동량이죠. 뭐를 가했어요? 힘을 델타 시간 동안만큼 가하게 되면 변화된 운동량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힘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쓰면 델타 P를 델타 T로 나눈 값이고 얘를 미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면 F 이퀄 dP dt 이렇게 쓸 수 있고 P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운동량이죠. 그죠? 그래서 MV라고 이렇게 갖다가 쓰면 우리는 m dv dt dv dt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뭐가 돼요? 그렇죠. 가속도가 되니까 F 이퀄 ma F 이퀄 ma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2법칙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법칙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힘과 운동량의 관계. 그러면 이 수식에서 힘과 운동량이 뭐예요? P죠. 그러면 힘과 운동량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그죠?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힘이 나온다. 미분한다는 것은 뭘 찾는 거냐면 기울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울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PT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PT 그래프라고 하는 게 조금 이따 이제 그림을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생긴 이쪽을 P축, 운동량축이죠. 이쪽을 시간축.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를 PT 그래프라고 하고 지금 위에서 봤듯이 힘이 운동량의 시간의 변화율, 즉 기울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울기 값은 델타 P를 델타 T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델타 P를 델타 T로 나눴으니까 평균 힘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게 뭐죠? PT 그래프죠. 그죠? P하고 시간 T, 이쪽 축이 시간이니까 PT 그래프이고, 요 PT 그래프가
A라고 하는 물체, 자, A라고 하는 물체하고 B라고 하는 물체에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를 이렇게 실선으로 그린 거하고 점선으로 그린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이때 시간에서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 자, A라고 하는 물체하고 B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A라고 하는 물체하고 B라고 하는 물체 중에 어떤 것이 더 힘을 받겠어요? 자, 운동량이고 이거니까. 자, 힘의 어떤 게 더 많이 받겠냐면, A라고 하는 물체에 힘을 더 많이 받겠다. 왜 그래요? 여기 있죠. 그죠? 아까 힘과 운동량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의 기울기 지금 같은 경우 이 지점이니까 기울기가 이 기울기 A 기울기가 B의 기울기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뭐가 기울기가 더 요거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요 힘 여기의 힘이 FA가 FB보다 더 크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T1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볼까요? T1이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이 T1이라고 하는 시간에 A라고 하는 물체하고 B라고 하는 물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 A라고 하는 물체는 이제는 이렇게 와서 운동량이 일정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MV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얘 때는 어떻게 돼요? V라고 하는 속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속도가 일정하게 되면 뭐가 어, 가속도가 0이죠. 그죠? 가속도가 0이니까 속도가 더 증가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이때는 힘을 안 받는 거죠. 뭐 얘 비분하면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A라고 하는 물체는 힘을 받지 않고 B라고 하는 물체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T2 시간에 가면 여기는 두 개의 물체 다 이제 일정한 운동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니까 힘을 받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대할 때 뭐 힘, 운동량, 운동 에너지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알 수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량하고 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표시를 하기를 I라고 표시를 하고 위키피디아에 가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얘기하겠지만 J라고 이렇게 표시도 하기도 합니다. 뭐 I로 표시하건 J로 표시하건 아무튼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낸 물리량이다.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파스칼. 얘가 운동량의 단위하고 똑같은 거고, 얘가 아까 운동량 할 때도 뉴턴 세컨드 곱한 이런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충격량으로 나오는 값인데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는 동일한 값을 갖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기를 어떻게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을 가하기를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기를 요 시간만큼 동안 가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동안 뭐 2초, 1초 이렇게 가한다고 한다면 힘을 1뉴턴을 1초만큼 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1뉴턴하고 1초를 이렇게 곱한 만큼이 충격량이 되겠다. 시간에 따라서 시간을 이제 더 늘리면 더 큰 충격량을 갖는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I equal FT 이렇게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얘를 위키피디아로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이제 물론 이제 QR코드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는데 요 충격량하고 운동량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충격량 J라고 해서 아까는 I라고 했는데 I나 J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J라고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을 어디 여기 시간이라고 했죠. 그죠? 시간을 하는데 T1 시간부터 T2 시간까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한 이런 값들이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요 힘이 시간의 함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면 impulse라고 하는 또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한 양이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힘을 적분해 보니까 이 힘을 갖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힘과 운동량의 관계가 이런 관계에 있다 그랬죠. 비분의 관계. 그래서 힘 대신에 얘를 이렇게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충격량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DT 하니까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뭐가 돼요? DP에서 P 이렇게 적분이 되겠죠? 그러면 P2-P1.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떤 처음 충격량이고, 아니, 운동량이고, 얘가 이제 마지막 운동량이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이렇게 뺀 값,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뭐예요? 충격량은 그럼 뭐예요? 운동량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하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운동량이 MV라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뭐 시작할 때의 속도하고 끝날 때의 속도 같다고 한다면 충격은 이제 없는 거고 그 속도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차이만큼 그만큼의 충격량을 갖는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말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임펄스 충격량과 운동량의 정리이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운동량하고 충격량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어떤 물리량,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힘이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속도 이런 물리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 충격량,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I라고 하는 게 충격량이었고, 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P라고 이렇게 썼고, 아까 얘기했듯이, 최종, 마지막 운동량에서 시작하는 운동량을 뺀 값을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쓸 수 있었고, 얘를 이제 쓰게 되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 어, 어떤 시간, 델타 시간 동안만큼 심 F를 가했을 때 충격량이라고 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 이제 이걸로부터 F라고 하는 것이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F 이퀄 ma니까 요 F 대신에 ma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가속도 A하고 델타 T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요 델타 V가 되죠. 그죠? 델타 V를 델타 T로 이렇게 뭐 이제 앞에 배운 거를 이제 그대로 한번 또 갖다 쓰네요. 그죠?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이렇게 그 델타 V라고 이렇게 A에다 델타 T 곱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식에 의해서 뭐라고 해? I라고 하는 것도 벡터량이고 P라고 하는 것도 벡터량, F도 벡터량 이렇게 A라고 하는 것도 벡터량 다 벡터량이니까 요 충격량의 방향하고 운동량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하고 속도의 방향이 속도 변화량이죠. 속 변화량의 방향이 서로 같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물리량에서 우리 그 스칼라량이 아니고 벡터량일 경우에는 방향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방향들이 같은 방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뭐예요? 자, 여기 다음은 이제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의 크기는 작아진다. 같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값은 I가 같다고 하는 거고, 우리는 I라고 하는 것은 F 곱하기 델타 T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뭐예요? I라고 하는 게 같은데 충돌 시간이 길어진다. 뭐가 길어지는 거예요? 델타 T 시간 동안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커지면 힘 F가 작아지겠죠. 그죠? 힘 F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격력이라고 얘기해서 충격량이 아니고 충격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에어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에어백, 차량에 있는 에어백. 이 에어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동차가 속도 V라고 하는 값을 갖고 이렇게 오고 있다가, 그러면 MV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어, 오고 있다가 딱
어떤 거가 자동차가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최종 속도가 이제 V2가 되는 거고, 뭐 오고 있던 속도가 MV1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뺀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가 돼요? 충격량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충격량이 이렇게 왔는데 이 충격량을 줄이려고 한다면 에어백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사람이 여기에서 그 받는 시간, 그러니까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그 에어백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파묻히는 그 순간 뭐를 길게 만드는 거예요?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작아져요? 힘이, 충격력이 작아져서 사람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범퍼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범퍼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 충격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구에서 포수가 공을 받을 때 이렇게 투수가 던진 공을 딱 그 자리에서 받지 않고 뭐 그 포수의 글러브를 미트라고 하는데 그 미트를 뒤렇게 싹 빼면서 받죠. 그죠? 빼면서 받는 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요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들겠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이쪽 축이 힘이고 이쪽 축이 시간축인데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면적이에요. 요거 이게 면적이잖아요. 근데 그 면적이 똑같은 값을 이렇게 생긴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면적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면적이 같다고 한다면 뭐가 같은 거예요? 충격량이 같은 거죠. 그죠? 이거 왼쪽에 있는 그래프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충격력이 같다. 충격량이 같다. 그러면 충격량이 같은데 여기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게 되면 이 면적이 같은데 여기 이게 그 값이 어떤 게 더 크냐면 왼쪽 그래프가 더 큰 값을 갖고 있죠. 뭐가 큰 거예요? 충격력이 더 크다고 하는, 그래서 크기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른 예제로 총신의 길이를 길게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총알이 나올 때 총신이 길어지면 뭐가 길어지는 거예요? 델타 T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그럼 똑같은 힘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F 델타 T 이 값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뭐 운동량이 이제 더 커지는 그런 값을, 최종의 운동량이 더 커지는 그런 값을 가질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총신을 길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그 강의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면 운동량이 무엇인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P 이퀄 MV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어떤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를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걔가 운동량을 가지는데 걔는 그 질량 M인 물체가 얼마나 세게 가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 이제 힘과 운동량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는 그 물리에서 배우고 있는 물리량들의 관계를 이렇게 머릿속에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우리 어떻게 써요? F 이퀄 dP dt 이랬으니까 어때요? 운동량 P라고 하는 것과 힘 F의 관계는 미분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기울기가 뭐를 나타내고 있다? 힘 F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거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힘 F가 어떤 델타 T 시간 동안만큼 이렇게 가해지는 양을 충격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질량 M의 물체가 이렇게 운동 V1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가 충격을 해서 V2라고 하는 속도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MV2 마이너스 MV1, 즉 운동량의 뭐예요? 그죠? 변화량. 이 변화량이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단위가 운동량하고 충격량이 같게 되기 때문에 같은 물리량이라고 볼 수 있고, 운동량과 충격량은 그 앞에서 설명한 그런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